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한 주 전인가요? 한 예. 일주일 됐죠. 네. 네, 그분 모셨다가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 못 나누고 오늘 이제 못 나눈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CSOP 자산 운용의 이재충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날 우리 정프로님이 출국하기 전에 한 번 더 오시라고. 네. 출국이 언제십니까? 내일 아침이요. 그래서 오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홍콩 가시는군요. 네. 홍콩 12월에 꼭 가겠습니다, 저도. 네, 꼭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제가 많은 약속은 못 드려도 점심이나 저녁 같이 한번 하시면. 진짜. 네. 아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어제 오늘까지 지금 8월 이래로 꽤 긴 시간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그렇죠. 시장은. 네. 이런 날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는 거예요? AI 버블 뭐 이거 걱정이에요? 뭐 AI 고평가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연준의 이제 향후 이제 이자 인하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나오잖아요. 한국 네. 시간으로. 그 이후에 바로 나올 게 이제 고용 데이터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전에 그 점 좀 AI 버블에 관련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AI 버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AI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종목들 중에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들이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AI 섹터에서는 아직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투자들은 주로 향후 어디서 나올 거냐면 중국과 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중전회 때 이제 향후 5년, 10년간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가장 주목한 대목으로 나왔던 게 기술 자립화의 가속화죠. 기술 자립을 가속화시키겠다. 네. 거기서 대표적인 게 AI 섹터 관련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 반도체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에서도 AI 섹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향후 AI 섹터의 버블, 물론 일부 종목 미국은 있지만 다만 아시아 종목에서는 버블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네. 중국도 AI 기업들 진짜 잘 나간 데 많죠. 많죠. 왜냐면 우리가 잘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럴 그렇죠. 텐데. 우리는 모르죠. 뭐 네. 딱 말씀드리자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AI 에이전트가 있죠. 우리가 네, 생성형 AI라든가 아니면 그게 요즘 물리적 AI로 중국은 조금 더 진화되는 게 네.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이두라든가 텐센트, 알리바바 전부 다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고요. 생성형 그래요? 쪽으로. 네. 딥시크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너무 네. 많이 들으셨을 그 거고 이제 이미 상용화 수준인 거예요? 이미 상용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AI 에이전트를 발표를 하긴 해요. 네.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도 이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 중국에서 느끼는 AI 중국에서 AI 수준은 지금 저희 홍콩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중국 쪽의 AI를 사용하고요. 네. 물론 챗GPT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손색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상 사용하는 것도 한 5개 AI가 저희한테 제공되거든요. 회사 차원에서. 네.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중국 쪽의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중국 AI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저비용이잖아요. 네. 딥시크로 대변되죠. 네. 왜냐하면 그 비싼 칩을 사용하지 않고 싼 칩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효율성이 나오니까 네. 거기에 오픈 소스라서 네. 다른 개발 아니면 다른 IT 업종이랑 접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AI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물리적 AI까지 진화되면서 효율성 향상에 중국이 미국보다는 좀 앞서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만의 특색이 있긴 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 아래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BYD가 전 차종에 딥시크를 사용해서 자율 주행을 탑재했다. 그게 올해 2월 달에 그걸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요. 그 전까지는 BYD가 사실 항생테크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죠. 왜냐면 네. BYD 전기차 나머지 다 네, 포함되어 네,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BYD가 그냥 전기차였거든요. 네. 테크 종목이 아니라 그 이후로 2월 달에 이제 항생테크 지수에 포함이 됐어요. 테크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바퀴 구동만 이게 화석연료냐 전기차냐 요 차이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뇌를 다른 거예요. 그렇죠. 테크가 이제 가미가 되면서 그 테크를 누구를 가미시켰냐면 딥시크를 사용했죠. 네. 아직까지는 학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게 4개월 전 얘기인데 네.
벽을 좀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 옆에 차를 살짝 아, 긁고 그래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게 있다고 아, 하는데 아. 사실 그 많은 차가 막 움직이면서 그걸 합숙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지 않을까. 그래서 아. 물리적 AI가 구현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테크 업체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업체들 플러스 거기에 SMIC 하이곤 정보기술 캠브리콘으로 대변되죠. 네. 거기에 하드웨어 업체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좀 더 빨리 구현할 수 있는 게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AI 수준은 지금 미국까지 거의 이제 다 왔고 대신 효율성,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미국보다 그렇죠.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 뭐 기업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니면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만큼 퍼포먼스 나오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면 이익이 훨씬 잘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근데 그 얘기해주신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그 빅테크들은 다 지금 하고 있고 AI 지금 다 하나씩 모델들을 내놨고요. 아.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모델 내놓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앱으로 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알리바바가 갑자기 한 3, 4일 전에 지금 막 요동치기 전에 네. 4%에서 5% 정도 오를 정도로 그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앱으로 출시하는 건 뭐가 달라져요? Q&A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 되게 그것들이 관심을 지금까지 많이 AI로 받았거든요. 됐었는데 네. 그것들을 새로운 앱을 출시해가지고 네. 그 활용도를 더 높였다 아, 이런 그래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굉장히 이쪽에는 하여튼 엄청난 심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투자나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중국 정부의 이제 민간 테크 기업의 투자는 이미 제 생각에는 그 예전에 한번 심포지엄 때 시진핑이 예. 마윈까지 불렀었잖아요. 네. 사실 마윈이라는 분은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중국의 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실 또 공개석상에서 발언 잘못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테크 때려대기 그리고 막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홍콩 유배당하면서 제 생각에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으면 제 생각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어디 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윈을 공개석상에 불러가지고 딥시크의 사장 그 젊은 친구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테크 수장들 불러서 나는 민간 테크 기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 괜찮죠 지금? 그렇죠. 네? 많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네. 뭐 대학생들 이제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은 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경영에도 완전 복귀. 경영에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마윈이 다시 경영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용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 뭐 테크 섹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 과창판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들에 투자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지수는 뭐 어떤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테크 삼총사를 한번 추천드릴게요. 네. 항생테크 기본적으로 가셔야 항생테크, 된다고 네. 보고요. 왜냐하면 M7이 지금까지 이뤘던 거를 T10, 테리틱 10이라고 하죠. 네. 알리바바, 뭐 텐센트, 바이두 항생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에 전기차 사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리오토라든가 아니면 BYD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어떻게 보면 테크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항생테크 때문에 너무 지겹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과창판 아까 말씀하신 네. 과창판이 이제 상해에 상장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50개 대표 테크계만 모았는데 네네네. 요즘 지수 특성을 보면 반도체가 가장 커요 SMIC가 비중이 죄송합니다 캠브리콘이 가중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네. SMIC 하이곤 정보기술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그리고 그 GPU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 갑자기 스타 50 지수에 지금 미국 그 반도체 막 떨어지면서 네. 조금 많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홍콩에. 그래가지고 홍콩에 상장된 그 과창판 지수들로 자금들이 들어온 유입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일부 투자자들, 특히 중국 쪽의 투자자들은 이거를 바닥 매수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들어왔던 자금보다 지금 이틀째 들어온 자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중국 그 지수가 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똑같이. 왜냐면 지금 미국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미국이 이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AI 버블론으로 되면서 중국에 있는 테크 섹터들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거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아마 그 정도면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한 글로벌 자금들이
그쪽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쪽으로. 네, 그 스타 50 지수로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그 자금은 이제 본토 쪽의 자금이거나 아니면 홍콩 내에 있는 중국 자금이라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네. 글로벌 자금이 아직까지 중국이나 홍콩으로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하고요. 조금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이가 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 전폭적으로 중국 비중을 늘린다.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해외 그러니까 홍콩에도 외국인 투자자들 뭐 미국 북미 쪽 네. 투자자들도 그렇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은 어떤 쪽에 가장 좀 집중하는 걸로 보이세요? 요즘 테크주로 가장 집중을 하고 있죠. 테크 중에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ETF라서 그 매크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보고 있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더라도 섹터 같은 거 있잖아요. 방금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그쪽이 지금 가장 그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커서 제 생각에는 바닥 매수세로 좋은 기회를 보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섹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스타 50 지수, 과창판 지수를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네. 얼마 전에 샤오펑의 그 캣워크를 하는 휴머노이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하드웨어랑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제 합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쪽으로는 아직은 그냥 뉴스예요. 돈은 우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휴머노이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그것들이 양산이 된다던가 몇만 대 생산이 돼서 뭐 주문이 완료가 됐다던가 이런 뉴스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유비테크의 네. 그 S워커 2라는 거를 시연을 했거든요. S. 그런데 그 시연을 한 게 이제 로봇들이 움직이는 걸 보여준 건데 그게 CGI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로보틱스 전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유비테크는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반박을 하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뭐 유니트리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굉장히 성장 가치나 아니면 그 위에 상승폭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아니면 섹터니까 접근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ETF 운용사라서가 아니라 네. 개별 종목보다는 실제로 그걸 포함하고 있는 섹터로 움직이자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가끔 개별 종목 중에 아시다시피 중국은 과거에도 경험해 보셨지만 폭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폭탄을 피해가자는 의미에서 섹터별로 움직이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산업이 초반에 막 성장할 때는 진짜 뭐 잘 고르면 그 누구보다 행피한데 그렇죠. 그러기가 쉽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바에 로또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성장 가치로 보면 사실 400%, 500%, 사실 1000%까지도 가능하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사실 작년에 SMIC나 캠브리콘 들어가셨다 그러면 지금 AI로 막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아마 뭐 수익을 하셨을 텐데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이제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에 이제 투자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아마 개인들로서는 더 나을 거고 실제 이제 많은 외국인 큰 자금들도 그렇게 들어오지 개별 주식 골라서 막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진행자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예. 아까 외국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MSCI 이머징 국가 ETF로 미국에 상장된 거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수 MSCI 이머징 국가 지수의 비중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장 비중이 높죠. 22에서 23 정도 네. 되고 그다음에 한국, 대만이라서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아시아 기술주에 대한 네, 특히 네, 또 네, 네. 그 아시아 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뭐 굉장히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데 지금 거의 테크주들이 대표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대부분 아마 미국 시장에 많이 몰빵이 좀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하신다면 네. 거의 대부분이 아마 미국 시장이실 텐데 그리고 중국이 한참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막 관심 있다가 관심 싹 걷어들였거든요. 네. 다시 지금 중국 시장을 봐야 될 만한 이유 혹은 이제 그쪽이 더 매력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우선 저는 매크로 측면에서 중국 증시 상승 전반적인 구조가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사이에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성도 커지긴 했지만요. 네. 그 가장 처음 시발점이 작년 9월 달에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딥시크 발해가지고 중국 테크들이 재발견됐죠. 거기에 중국 정부가 민간 테크 기업 지원이라는 계속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향후 굉장히 성장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높게 그래서 한 10년 정도 테마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셧다운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 약간은 멈춘 상태죠. 근데 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시점이 중요하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저희가 방향성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국 달러의 약세화죠. 그래서 지금 그 글로벌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는 9월 달 뭐 달러 인덱스로 한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잖아요. 잠깐 셧다운하면서 이렇게 오르긴 했었지만 원화 대비 저희가 피부로 못 느끼죠. 왜냐하면 원화가 너무 약세니까. 네네네. 다만 원화가 다른 통화들과 같이 움직여서 미국 달러 약세 때문에 내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게 차감이 된다면 네. 아하. 내가 미국에서 20% 수익을 벌었는데 달러 약세화 때문에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시선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 이머징 국가로 움직이게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벌 매크로 장세에 이제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투자되고 있다. 큰 흐름 속에 중국도 그 중에 하나다. 특히 중국의 기술주, 테크주 주목해 볼 만하다. 네네. 미국은 비중을 95% 갖고 계시지만 네. 여기서 비중 약간의 축소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나 아니면 한국, 중국으로 돌아보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아시아 통화 중에 한국 원화, 그다음에 그 일본 엔화 네. 다 엄청 약세인데 그 위안화는 그렇게 약세가 아니라면서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약세를 원하진 않죠.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그 위안화 고위의 움직임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다른 통화 대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원화 대비 원화가 더 약세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요번에 3% 정도 떨어졌잖아요. 최근 한 2주 사이에. 네. 근데 원화 대비 달러는 또 6%가 떨어질 정도로 원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원화라는 게 한국 원화. 한국 원화, 네. 저희 원화가. 예. 네. 원화가 약세 이유는 아무래도 대미 투자라든가 네, 그런 네, 불확실성 네, 때문에 사실은 강세를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투자가 한국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투자하기는 뭐 여러 면에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 중에 그러면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 어느 테마가 좀 좋아요? 우선 더 항생 테크로 대변되는 네. 다른 테크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40개 뭐 30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지수 저는 이제 그건 좋아하는데 네. 항생테크 이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30개 있습니다. 항생테크 30개예요? 30개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과창판도 50개, 창업판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요? 심천이거든요. 50개. 아. 그래서 다른 ETF보다 그렇게 숫자가 크지는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좀 좀 괜찮아요? 아 제가 딱 좋아하는 한 30개 정도면 전 딱 좋거든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게 혹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졌다. 네.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던가 네. 그런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세력이 한 명 있어요. 중국의 국부펀드의 자회사인데 이제 저희가 국가대표팀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 재미있는 개념이긴 한데 제가 만든 말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홍콩 투자은행 사이에서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갔을 때도 내셔널 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내셔널 팀이 등장했다.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중국 투자공사의 자회사 중앙휘진투자공사를 지칭해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었죠. 아 그래요. 과거에는 금융주 위주로 사주다가 작년부터는 거기도 ETF 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CSI 300 ETF 본토에 상장된 걸로 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장을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력도 존재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장기 자금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고 있다. 네네. 이 중장기 자금들은 중국 내에 있는 보험사 금액들, 네. 그다음에 공모펀드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기금들이 본토 쪽으로 네. 투입되고 있다. 아, 거기는 자금 규모 어마어마하겠네. 엄청나죠. 제가 보험사에서 지금 중국 본토주에 들어간 금액 한국 원화로 960조입니다. 근데 그 960조가 2015년 중국 증시 좋았을 때 비해서 전체 비중의 13%밖에 안 돼요. 2015년에 중국 증시 좋았을 때는 그게 2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험사 960조에서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야, 960조가 그
되게 적네요. 보험사 전체 자금에서 원화로 제가 한번 환산을 좀 해봤거든요. 네네. 이해하시기 편하게. 네. 어마어마하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런 방법, 그런 방향으로 뭐 투자의 좀 투자의 시선을 좀 이렇게 넓히는 게 어떠실까?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이제는 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지만 또 중국이라는 시장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네. 이재충 상무는 좀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려야죠. 하겠고요. 네, 네. 우리 이재충 이제 또 내일 홍콩 가신다고 하니까 네. 네. 잘 들어가시고 네, 등선 알겠습니다. 맛있게 12월에 드시고요. 연락하고 가실 거예요? 저요? 네. 아니 도착해서 해야죠. 도착해서. 왜냐면 근데 이제, 일정 있으실 텐데. 아니요. 왜냐면 이제 미리 간다 그러면 또 그때 뭐 만들어 갖고 부담스러워. 도망가신다고. 그래서 도망 못 가게 네. 도착해서 공항 도착해서 연락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네. 가세요. 자, 이제 장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또 빠졌으니까 또 우리도 약간 좀 불안하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하락 이 정도 했으면 다 했어요. 네. 이제 우리 시장이 먼저 선제적으로 네. 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요즘에 현장 많이 다녔는데 네. 인공지능이 아직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 이제 막 한 발 정도 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느끼기. 그래요. 물론 증시는 오버슈팅 있다 조금 수그러들었다 있겠지만 어쨌든 갈 방향인 건 확실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실시간에 맞는 뉴스들 네, 또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또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 벨 라이브로 이어가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